호괴. 괴를 해석하는 데에는 내괴와 외괴의 괴상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괴상만으로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2효로부터 4효까지, 3효로부터 5효까지의 상을 취하여 보충하는 일이 있다. 이것이 호괴인 바 2효부터 4효까지를 내효괴, 3효부터 5효까지를 외효괴라고 일컫는다. 그리하여 두 효괴를 겹쳐 이루어지는 꾀를 호체라 한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저보다 설명 더 잘해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말이. 처음 보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주역은 아까처럼 하나는 이거를 천지 비괴라고 그래요. 아까 왜 건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었다 한 거 있었죠? 이걸 비괴라고 하는데 하늘과 땅 두 상으로는 보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덜 된다는 얘기예요. 할 때는 2효에서부터 4효까지 이렇게도 합계가 나오죠. 이게 간상념거거든. 위가 이어지고 아래가 끊어진 거. 요거를 아까 안내자 내혹괴 요렇게도 한계가 나오죠. 근데 요렇게 둘 갖고 해석이 안 될 때는 요렇게도 하나 보고 요렇게도 하나 보는데 요렇게 아래를 위주로 보는 놈을 내라고 보고 이걸 외로 봐서 요렇게 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도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의 강유 중정과 이에 따른 점사, 양효를 강, 음효를 유라하며 2효와 5효를 중이라 한다. 2는 내괴의 중이고 외는 5는 애괴의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효가 양자리인 초, 3, 5에 위치하고 음효가 음자리인 2, 4, 상에 위치한 것을 정이라고 한다. 이게 이렇게 6개가 있으면 아까 초와 상이라고 했지만은 일단 1, 2, 3, 4, 5, 6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1, 3, 5에 양자리가 있는 것을 정이라 하고 2, 4, 상에 음효가 있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양이 양자리에 있으면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양이 양자리에 안 있죠. 음이 와 있으니까. 이거는 음이 음자리에 있으니까 이건 맞습니다. 정이. 이거는 아니죠. 또 여기는 양이 있어야 되지. 이게 잘 기억하시라고요. 무엇을 정이라고 하느냐. 1, 3, 5 자리에 양이 있고 2, 4, 상 자리에 음이 있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음이 음자리에 있고 양이 양자리에 있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음자리는 뭐냐. 음은 짝수니까 2, 4, 상이고 양은 홀수니까 1, 3, 5 자리에 있는 것을 정의라 한다. 양효가 양자리에 있는 구삼효는 중강이라 하여 너무 지나친 강함이 된다. 구오효 역시 중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중덕이 있어 지나치지 않은 것이 되며 초효와 상효는 지위가 없는 자리이다. 인간에게 있어 강은 재질과 의지가 굳세고 강함이 되며 유는 유순하고 나약함이 된다. 중은 중도이고 정은 바른 마음과 바른 위치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대체로 중정인 것은 길하고 중정하지 못한 것은 흉하다. 유기와 구호는 중정을 겸하지만 그 나머지는 두 가지를 겸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정보다는 중을 더욱 중시한다. 아까 보세요. 이제 이거는 이게 요가 유기죠. 유기. 유기는 정과 중을 겸해요. 중앙에 있고 음이 음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호는 양이 양자리에 있고 중앙에 있으니까 유기와 구호는 중정을 겸하지만 딴 거는 중정을 겸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정보다는 중이 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64卦가운데 수화기재卦아까 말씀했죠? 수화기재卦는 6효가 각기 중정을 얻은 대표적인 卦이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중정을 얻은 대표적인 卦라고 했으니까 1, 3, 5가 다 양이 들었죠? 2, 4, 상이 다 기재卦를 잘 보시면 1, 3, 5는 양이고 2, 4, 상은 음이 있습니다. 6효가 각각 중정을 얻은 대표적인 卦이다. 즉 유기와 구호가 모두 중정을 얻었고 초와 3, 4와 상이 모두 정을 얻었기 때문이다. 卦의 뜻과 효의 강유 중정에 따라 길흉, 길은 좋은 것이고 흉은 나쁜 거죠. 회린, 회는 후회할 회, 이는 부끄러울 인자예요. 후회나 부끄러움은 좋은 건 아니죠. 유구, 무구가 결정된다. 유구는 허물이 있다. 무구는 허물이 없다. 회는 잘못을 저지르고 뉘우치는 것이고 이는 부족한 것으로 수치스럽거나 곤궁함을 의미하며 구는 허물이나 재앙으로 무구는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은 때로는 자신이 지은 잘못이어서 남을 탓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응비성성 6효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해 사용하는 수어이다. 응이란 상괴와 하괴의 양효와 음효가 서로 응하는 것으로 초와 사, 이와 오, 삼과 상이 음양이 각기 다를 경우 이를 응 또는 정응, 응여라 한다. 즉 초구와 육사, 초육과 구사, 구이와 유고, 유기와 구오, 구상과 상육, 육상과 상구가 응인데 주역은 음양 상응을 중시하여 일반적으로 응이 있는 것을 좋게 여기며 그 중에도 유기와 구오의 상응이 가장 좋다. 그 이유는 이는 신하이고 오는 군주이며 모두 중정을 얻었기 때문이다. 응한다는 서로가. 그러면 응하는 건 어떻게 응하느냐? 주역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건 지천택괴인데 이 괴가 이렇게 6개가 있으면요. 요거는 아까 초효라고 그러죠. 초효. 요 상효고 초효는 사람으로 따지면 학생. 지위가 없는 그런 신동이에요. 요 이는 낮은 벼슬아치, 지금 문과급제에 있다거나 사법고시 패스했거나 한 사람이 여기 해당이 돼요. 요거는 아래괴에선 최고 높은 사람이니까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요거는 대신이야, 대신. 정승판서. 요거 임금님이에요, 분이에요. 이거는 퇴역한 임금이야. 김영삼 씨나 전두환 씨처럼. 이미, 물론 아까 왜 초와 상은 지위가 없는 자리라고 그랬죠. 이건 아직 학생 신분이니까 지위가 없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지위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까 막 임용된 사람이고, 여기는 상당히 중견이고, 여기는 대신이고, 여기는 임군이고, 여기는
퇴역한 사람이다. 퇴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응한다는 건 뭐냐? 위궤에서 맨 밑에 있는 놈은 아래에 있는 것하고 응한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서로 같아야 응하지. 위궤의 상은 하궤의 상과 응해요. 하궤의 중은 상궤의 중과 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이게 얘는 이렇게 됐다. 이게 응어죠? 이렇게 응어는 자리인데 둘 다 양이거나 둘 다 음이면 응하지 않아요.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할 때만 이렇게 하면 응이 되죠. 이 괴는 전부 다 응해. 요 놈은 요거고 응하죠. 다르니까. 요건 요렇게 응하죠. 상은 여기로 와야 되고 상은 삼하고 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괴가 지천택괴가 그렇지 딴 괴도 그런 건 아니다. 얼마든지 아닐 수가 있죠. 이게 응한다는 걸 잘 기억하시라. 응하는 거는 이렇게 아래에 있는 놈은 아래끼리, 가운데 있는 놈은 가운데끼리, 위에 있는 놈은 위에 있는 길이 응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일 때에만 응한다. 둘 다 양이고 둘 다 음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까 요걸 다시 보시자고. 제가 읽은 거 다시 봐요. 즉 초구와 육사. 이게 바로 초구와 육사입니다. 근데 반대로 요놈이 이어지고 요놈이 끊어졌을 때는 초육과 구사가 되겠죠. 차곡차곡 올라가서 구이와 유고. 이건 구이와 유고예요. 이게. 근데 저게 반대로 되면은 구이와 유고, 유기와 구오, 구삼과 상육. 이게 바로 구삼과 상육이에요. 육삼과 상구가 응인데 역은 음양 상응을 중시하여 일반적으로 응이 있는 것을 좋게 여기며 그 중에도 유기와 구오의 상응이, 이건 유기와 구오는 아닌데 유기와 구오의 상응이 가장 좋다. 그 이유는 이는 신하이고 오는 군주이며 모두 중정을 얻었기 때문이다. 비가 있는데 그 비는 뭐냐? 비는 위아래 서로 이웃한 효를 이룬다. 즉 초와 이, 이와 삼, 삼과 사, 상과 오, 오와 상은 서로 친비하는 효이다. 가까이 있는 걸 친비라고 그래요. 성은 음효가 아래에 있으면서 위로 양효를 받드는 것이고 성은 음효가 양효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것인데 음효가 양효를 받드는 것은 순종함이어서 좋으나 양효를 타고 있는 것은 위험한 뜻이 된다. 그리고 양효가 음효 위에 있을 경우에는 이 밟고 있다. 이라고 칭한다. 주역의 응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좀 뒤에까지. 아까 그 범례 맹기시에서 보시면 범례를 한번 보시죠. 범례는 그 주역책 지금 그 내각본이라고 하는 그 책 여기도 있죠. 그거를 기준한 겁니다. 주역은 거기 보면은 이 범례는 대전본의 것이어서 본서와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독자들의 참고를 위하여 함께 실었다. 대전본은 명나라 영라 연간에 호광 등이 칙령을 받아 참수한 것으로 우리나라 내각본 역시 이것을 따랐음을 밝혀둔다. 주역은 상하경 2편과 공자 12, 10편이 각자 위권이러니 한 비직이 초이 단상 석경하여 부어 기우하고 기우하니 정현 왕필이 종지하고 우 분부 괴효지하고
정이 건곤 문헌하여 시가 단활 상활 문헌을 하여 이 벼려경이 개사 이후는 자여기구라. 역대 인지하니 시의 금역이니 정자 소의 작전자 시하라. 자 숭산 조열지 시 고정 고경하여 이의 팔권이러니 동네 여조겸이 내 정의 경의권 전식권하니 시의 고역이니 주자 본의 종지라. 연 정전 본의 기이 병행이요 이 제가 정본이 우각 부동이라. 고로 금 정종 정전 원분하고 이 본의를 잉이 유종호대 범 경무는 개 평행 서지하고 전의적 저 일자 서의 별지하며 기 개사 이하는 정전 기골일세 즉 일종 본의 소정 장차하여 총 2의 24권훈이라. 주역은 상경과 하경 두 편과 공자의 12 10편이 각자 따로 권이 되었었는데 한나라 비직이란 사람이 처음 단상은 단전과 상전이에요. 단전과 상전을 가지고 경문을 해석하여 그 뒤에 붙이니 정현과 왕필이 이거를 종으로 삼고, 종은 높일 종자예요. 또 괴효의 아래에 나누어 붙이고 건곤의 문헌을 더 보태어 넣어서 비로소 단활, 상활, 문헌화를 가하여 경문과 구별하였고 개사 이후는 자역이고 그 옛날 그대로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단활, 상활, 문헌활이 필요 없는데 지금 이 책을 보면은 단활, 상활, 문헌활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154페이지를 보세요. 아래에 보면 단활 대제라 건원이여 한 게 보여죠? 원래 이 단활은 따로 한 책이 있었는데 여기다 떼서 건뼈에 오려 붙인 거예요. 그러고서도 표시하려니까 단활. 조금 더 넘어가서 158페이지 보세요. 두 장 넘어가서 거기 보면 상활이 보이죠? 아래에 158페이지 상활. 또 두 장 좀 넘어가면 162페이지 보면 문헌활 보이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봐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주역은 상경과 하경 두 편과 공자 12 10편이 원래 각자 따로 권이 됐었는데 한나라 비직이 처음 단전과 상전을 가지고 경문을 해석하여 그 뒤에 붙이니 정현과 왕필이 이것을 종주로 삼았고 또다시 괴효의 아래에 나누어 붙이고 건곤의 문헌을 더 넣고서 비로소 단활, 상활, 문헌활을 가하여 경문과 구별하였고 개사전 이후는 그냥 옛날 그대로였다. 역대에 이것을 인습하니 이것을 금역이라 하니 정자가 위하여 전을 지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정전은 본의를 기본했단 말이에요. 금역을 본의라네. 그리고 숭산 조열지가 숭산의 조열지란 사람이 처음으로 고경을 고정하여 이 자는 정리할 이 자예요. 정리하여 8권을 만들었는데 동네 여조겸이 마침내 정하여 경 2권과 전 10권을 만드니 이것이 고역이 되니
주자의 본의가 이것을 따랐다. 주자의 본의는 고역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전과 본의가 이미 세상에 병행되고 제가의 정본이 또 각기 똑같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정전의 원본을 정하여 따르고 본의를 이어서 종류대로 따라 붙이되 모든 경문은 모두 평행으로 쓰고 전의는 한 글자를 낮추어 써서 구별하였으며 개사전 이하는 정전에 이미 없으므로 본의에 정한 장 차례를 일종 한결같이 따라서 총 정리하여 24권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 책은 지금 횡설을 하다 보니까 한 글자를 낮추어 쓸 수가 없었죠. 아까 제가 저 위에서도 이 책은 좀 다르다 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